자, 지난 시간에는 진성 반도체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가 Ni,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밀도도 Ni.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도펀트를 여요. 도펀트를 갖다가 산가 이온이나 오가 이온, 억셉터 이온이나 도노 이온을 였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오니제이션이 일어나죠. 이온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레벨하고 그다음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은 여기가 억셉터 이온들이 있고 여기가 도노 이온들이 있는데 도노 이온들이 잡혀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 또는 억셉터 밴드에 전자가 이렇게 잡힘으로 인해서 밸런스 밴드 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노 이온을 였을 때 과연 몇 개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는 홀이 몇 개 있는지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NA만큼 도핑을 해서 도핑을 하기를 ND, N타입으로 먼저 합시다. 도너를 갖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ND만한 도너를 갖다가 도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너 데시트가 되는데 이 ND가 모두 이온화가 될 수가 있고 그 ND 중에 일부가 이온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이온화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첨가된 도너 이온들이 모두 다 이온화됐다. 이 말은 모든 도너 원자에서 전자를 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D가 뭐로 바뀌냐면 전자를 하나 끄집어냈으니까 자체가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됩니다. 그렇죠? ND가 이온화가 됐으니까 전부 다 플러스 이온이 떼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있고 밸런스 밴드에 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갖고 있는 진성 반도체에서 도너를 였으니까 진성 반도체가 일렉트론의 개수가 Ni, 홀의 개수가 Ni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요. 왜? 전자는 이게 마이너스 이온을 띠게 되는 거고 홀은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차지양은 똑같고. 그러니까 N0,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수가 N0이라면 그 N0가 띄는 전기력은 마이너스 N0Q만큼. Q가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니까. 그 다음에 홀이 띄는 거는 플러스 P0Q니까 얘가 Ni고 얘가 Ni이기 때문에 두 개 합하게 되면 중성이 돼요. 그렇죠? 원래 출발이 중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핑을 할 때 도너를 갖다가 ND개만큼 였는데 이온을 였는 게 아니고 ND라는 중성을 였죠. 그러면은 물체 전체가 중성을 띠게 있다고. 그러면은 들어있는 플러스 차지양하고 마이너스 차지양이 같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홀의 양과 도너가 이온화되어서 플러스 이온을 띠기 때문에 전자가 띠고 있는 마이너스 차지의 개수하고 같아야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P0에다가 ND를 더하게 되면은 N0가 되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N0 곱하기 P0는 항상 Ni 자성으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ND만큼 도너를 첨가했을 때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일렉트론의 농도는 페르미 레벨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죠? Ni가 있고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을 때 전자의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고 지금은 그냥 진성 반도체에서 내가 도너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단위 부피당 ND개만큼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컨덕션 밴드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는 얼마가 되고 홀의 밀도를 얼마가 되는지 구하는 식입니다. 이 두 식을 갖고 N0가 얼마, P0가 얼마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N0 대신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은 P0 곱하기 P0 플러스 NDA 플러스는 Ni 자성이 된다. 그래서 P0의 자성 플러스 ND 플러스 이온의 P0 마이너스 Ni 자성은 제로. 2차 방식 끊어 이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ND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D 플러스의 제곱
플러스 4ni의 자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P0가 음이 될 수는 없죠. 그쵸? 요 루트 값이 얘보다는 커요. ND보다는. 따라서 이 플러스 이온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 있는 요 ND는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는 이온화된 도넛 덴시티라고 생각을 합시다.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온화된 ND가 NI 자성보다 훨씬 더 크다면, 이 값이 얘보다 훨씬 더 크다면, NI보다 훨씬 더 크다면요. 요거의 자성은 더더욱 커질 거니까, 조금 고치겠어요. P0는 마이너스 2분의 ND 플러스 루트에 ND 자성을 앞으로 묶어내. 그러면 1 플러스 ND분의 4NI의 자성 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NI의 전체의 자성 2가 되겠네. 그래서 앞으로 마이너스 2분의 ND 플러스가 나오고요. 플러스 2분의 ND라는 걸 갖다가 앞으로 묶어내면 얘는 앞으로 끄집어오면은 루트에 즉 전체 1 플러스 ND분의 2배의 NI의 전체 자성의 2분의 1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근사치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1 플러스 X의 N성은 1 플러스 NX가 된다. X가 1보다 훨씬 더 적으면 어떤 1 플러스 X의 N성은 1 플러스 NX로 표현할 수 있다. X가 1보다 훨씬 더 적으면. 따라서 여기 있는 2분의 1성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얘가 된다고. 그래서 P0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ND 플러스 2분의 ND에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ND 플러스 분의 2배의 NI의 전체의 자성.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은 얘하고 계산하면 2분의 ND가 될 거고요. 뭐가 빠졌지? 여기 틀렸지? 여기가 2가 빠졌죠, 그쵸? 2분의, 전체적인 2분의니까. 얘 가야 되니까. 얘가 2분의 ND. 그래서 여기가 2분의 ND. 그래서 여기 곱해 들어가면 얘하고 없어지고요. 뒤에 남는 것이 4분의 ND 플러스 곱하기 ND 플러스의 자성 분의 4NI의 자성. 한 개 없어지니까. ND 플러스 분의 NI의 자성. 이것이 홀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의 농도는 N0 곱하기 P0가 NI 자성이죠. 그쵸? 여기서 보면 P0 곱하기 ND가 NI 자성이니까 바로 ND 플러스가 돼요. 이온화된 도너 덴시티가 바로 전자의 밀도입니다. 항상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고 이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핑된 도너 덴시티가 진성 반도체의 전자의 캐리어, 컨덕션 밴드 있는 전자의 밀도보다 굉장히 클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도 K에서 NI가 1.5 곱하기 10의 10성이니까 내가 도핑 ND를 갖다가 10의 13성계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만족하는 거예요. 얘가 10의 13성이고 얘가 10의 10성계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자의 밀도,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는 ND.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밀도는 ND분의 NI 자성. 100% 이온화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 이온화가 일어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홀을 엮는 것도 똑같죠. 억셉트 이온들 넣으면 P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도너 덴시티가 ND만큼 첨가를 했는데 얘가 NI보다는 훨씬 더 큰. 이러면은 N0는 ND가 되고 P0는 ND분의 NI의 자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N0가 P0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N타입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풀면 이번에는 억셉트 이온을 줘요. 억셉트 덴시티가 NA만큼 역시 NI보다는 크고요. 이었을 때 이번에는 P0가 NA가 되고 N0는 NA분의 NI 자성이 돼서 N0보다는 P0가 큽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P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에다가 오가 이온인 돈을 첨가하게 되면 N타입 반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상가인 억셉터를 첨가하게 되면 P타입 세미컨덕터가 되는데, 그러면 N타입이 됐을 때 그 도너 덴시티가 ND만큼 들어갔을 때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하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밀도는 이렇게 계산하고, 억셉터 이온을 넣었을 때는 똑같이 과정을 풀게 되면은 홀과 전자의 농도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비슷하면, 첨가된 양하고 NI하고 비슷하면요, 이 수식에서 그냥 구하면 돼. 이런 근사치 방법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사치를 쓴 이유가 뭡니까?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성 반도체에다가 도너를 갖다가 10에 10성계를 넣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확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적어도 진성 반도체에다가 도너 덴시티 10에 12성, 10에 13성 이렇게 큰 걸 넣어야 돼. 그래야 확실히 N타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은 N타입 세미컨덕터를 만들었어. 자, 반도체가 도너를 넣어서 여기다가 N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만큼은 P타입을 또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얘기지만 전자이로스 배웠으니까 먼저 얘기를 할게요. 다이오드를 만들려고 하면 P타입 세미컨덕터하고 N타입 세미컨덕터 이렇게 접촉을 하죠. 그쵸? 접촉을 할 때 여러분 전자이로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P타입 세미컨덕터 만들고 N타입 세미컨덕터 만들어서 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쵸? 풀로 붙이면 뭐 해야 돼요? 두 개가 싱글 크리스탈이 안 되잖아. 이쪽에 구조하고 이쪽에 구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싱글 크리스탈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P타입이고 일부는 N타입인데, 여기다가 진성 반도체에다가 여기 딱 잘라가 열로는 도너 였고 열로는 억셉터 연다. 이것도 좀 곤란해. 예, 옆으로 디퓨전에 갈 거니까. 그래서 먼저 얘를 N타입 세미컨덕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는 다시 억셉터 이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놔두고 한쪽 영역에만 억셉터를 다시 첨가를 해. 처음에는 N 영역으로 도너를 다 도핑을 하고, 그럼 전체가 N타입이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상가 이온을 넣어.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 타입이 되는지를 지금 계산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처음에 계산할 때는 우리가 수식을 뭐로 썼냐 하면은 이 식을 썼습니다. 플러스 이온이 띄고 있는 것이 홀의 농도와 도너였고, 마이너스 이온을 띄는 것이 N0, 이 식을 썼는데, 이제는 오른편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억셉터를 넣었으니까, 억셉터는 이온화가 되고 나면은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을 띄어.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을 띈 거는 마이너스 이온을 띈 거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NA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NA가 ND보다 많으면 P0는 N0 플러스 NA 마이너스 ND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 새로운 진성 반도체에서 그냥 NA 마이너스 ND만큼 억셉터 이온을 넣는 거나 똑같은 식이 돼. 자, 아까 요 억셉터 덴시티를 넣으면은 N0 플러스 NA가
바로 P0가 됩니다. 그쵸? 상가 이온을 였을 때 만족하는 수시. 근데 여기서 NA가 ND보다 크니까 이게 새로운 액셉트 덴시티라고 생각하면 요 시가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얘가 양이면 P타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NA-ND가 NI보다 훨씬 더 크다면 홀의 농도는 NA-ND가 되고요. 전자의 농도는 NA-ND분의 NI 자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타입을 만들었다가 N타입을 먼저 만들었다가 억셉트 이온을 그보다 더 많이 넣어버리면 P타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하면은 원래 ND를 갖다가 10에 12성계를 넣었어. 그러면 N타입을 내가 조정을 해갖고 10에 11성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첨가하는 것이 1.1 곱하기 10에 12성계를 넣으면은 얘 마이너스 얘 하면은 11성이 되죠.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디퓨전 하는 방법 때문에 정확하게 이 수치를 못 맞습니다. 1.1이 되는 걸 못 맞춰. 얘가 적어도 한 100% 정도의 에러가 있어. 그러면은 잘못 만들어버리면 얘가 10에 12성보다 훨씬 더 적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10에 10성계의 P타입, 10에 11성계의 P타입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은 얘보다는 1.1을 곱했는데 얘를 잘못 넣어갖고 1.0이 돼버리면 뭐 돼요? 1.0이 아니고 0.9가 돼버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N타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코드하는 어떤 반도체에다가 내가 불순물을 투입하고 싶은데 투입하는 양을 계산할 때 10에 12성 여기에 있는 숫자 5 곱하기 10에 12성 요 5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얘가 5가 될지 10이 될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5다 하나는 차이가 나. 그래서 확실히 이 영역을 N타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도너보다는 5다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10에 12성계를 먼저 도핑시켰으면 억셉터를 그걸 커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에 13성계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도핑된 레이트보다는 두 번째 도핑된 것이 하이 도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핑 레이트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첨가에 이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는 억셉터도 들어가고 도너도 들어갔으니까 어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나 하면은 여기에 도너가 쫙 있고 억셉터가 딱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올라가고 여기도 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뭐 여기서 떨어지는 게 있을 거죠. 이렇게도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 합해도 얘가 만들어주는 전자가 많고 여기에서 홀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적으로 여기에 홀 억셉트 덴시티가 들어가면 홀이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전자가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컨덕션 밴드도 전자가 많고 밸런스 밴드도 홀이 많을 것 같지만 얘 두 개가 많아지면 뭐야 돼요? 떨어지는 개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얘는 올라온 양의 반 이상이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따라서 N0하고 P0는 NI의 자성이라는 것은 항상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N0가 커지면 P0는 자동으로 작아져야 돼. 둘 다 동시에 커질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커지려고 하면 NI가 더 증가를 해야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든지 무슨 다른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NI가 일정하다면 N0하고 P0이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하나가 커지면 당연히 하나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도너를 많이 넣고 억셉터를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져서 둘 다 증가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상쇄를 시켜. 그러니까 얘가 10에 12성계가 들어가고 얘가 10에 13성계가 들어가면 이 10에 13성계 중에 10에 12성을 먼저 커버를 하고 나머지 성분만 홀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너 덴시티를 억셉트 이온이 커버를 하고 나머지 성분만 순수하게 홀을 만들어주는 억셉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도너 덴시티를, 도너를 첨가한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요.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첨가한 도너 덴시티. ND라고 두겠어요. 그리고 완전 이온화가 일어났고, 이제 얘기 안 하면 모두 완전 이온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완전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첨가된 ND가 다 전자를 끄집어냈어. 다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ND가 NI보다 훨씬 더 크다는 가정에서는 N0가 ND가 되고요. 그 다음에 P0는 ND분의 NI의 자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페르미 레벨로부터 전자의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NC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C라는 것도 쓸 수 있고 EF. 또 하나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EFI. 자, 여기서 EF-EC KT의 ln에 NC분의 N0는 KT의 ln에 NC분의 ND가 되죠. 여기서 N0가 바로 ND가 될 거니까. 자, ND가 10배 늘면 왜 돼요? EF-EC는 KT만큼. 그러니까 10배가 아니고 E만큼 늘면 ND가 2배만큼 늘면 자연수 2배만큼 늘면은 EF-EFI는 EC는 KT만큼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원래 값이 이게 ND보다는 NC가 크거든요. 그게 네거티브야.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EF-EC가 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은 낮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 도너 덴시티가 증가하면은 이 값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에 줄어들어요. 커요. 네거티브로 증가하죠. 그렇죠? 네거티브인데 증가하니까 간격은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그래서 여기 ND1일 때 요만한 페르미 레벨이 있다며, 그 다음에 ND2일 때는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ND2가 ND1보다 하이 도핑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핑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 올라간다는 거예요. ND의 양에 따라서 EC-EF의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 어느 정도 레벨에 이 정도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도너 덴시티가 증가하면 이게 뭐 어떤 값에서부터 쫙 올라가요. 여기에 뭐 10의 12성, 이게 10의 13성, 10의 14성 이런 식으로 변화 등원의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노핑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페르미 레벨은 컨덕션 밴드 쪽으로 가까워진다.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내가 이렇게 그려놨어. 이거는 반도체 2, 여기는 반도체 1. 그러면은 얘보다는 도핑 레이트가 높다는 거예요. 얘 혼자만 그릴 때는, 반도체 1만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그릴 때는 페르미 레벨이 적당하게 뭐 갖다 놓으면 돼. 근데 얘보다 도핑 레이트가 적은 반도체 2하고 같이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페르미 레벨을. 그걸 다 감안해갖고 페르미 레벨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도핑 레이트가 떨어졌으니까 적으니까 페로미 레벨이 얘보다는 낮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 이렇게 그리 나누면은 얘기를 안 해줘도 얘가 도핑 레이트가 높고 얘는 도핑 레이트가 낮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된다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단독 하나만 그릴 때는 뭐 페로미 레벨 적당하게 갖다 놓으면 돼. 왜? 이 눈금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서 그릴 때는 페로미 레벨 위치가 정확하게 저런 식으로 그려야 되고요. 만약에 정확한 위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식이나 이 수식이 첨가된 도너 덴시티가 있을 거니까 이 값 대입하고 여기다가 그러고 나서 페로미 레벨하고 진성 반도체의 페로미 레벨 차이가 얼마든지 계산해 낼 수 있어. 또는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 여기 틀렸네. 컨덕션 밴드하고 페로미 레벨 차이의 간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NC값까지 안다면.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겠죠, 그쵸? 자, 같은 방향으로 억셉트 이온을 이렇게 되면요. 자, P타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P타입에서는 억셉트 덴시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NA는 P0는 NI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FI-EF 인트리식 세마이컨덕터의 페로미 레벨과 P타입 세마이컨덕터의 페로미 레벨 EF의 차이는 KT의 NI의 LN의 NI분의 도핑 레이트 NA입니다. 그래서 NA가 이렇게 증가하면 EFI-EF는 얘가 2배만큼 늘어나면은 KT만큼 늘어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NA가 늘어나면은 EFI에서 증가하겠죠. 그렇죠? 증가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또 EC하고 EF가 페로미 레벨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억셉트 덴시티 NA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페로미 레벨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도너 레벨은 페로미 레벨이 위로 올라갔고, 그쵸? ND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도너 레벨은 올라가고, 억셉트 덴시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페로미 레벨은 내려오고, 내려와야 홀이 많아지고 전자는 희박해지고, 올라가면 전자가 많고 홀은 희박해지고. 자, 그 다음에 NIT라는 게 뭐였어요? 루트 NC 곱하기 MV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KT분의 마이너스 EG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온도에 따라서 NI의 개수는 요 안에 온도라는 항이 있죠. 그렇죠? 여기도 온도라는 항이 있고 여기에 있는 T라는 항도 있어요.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 T분의 1하고 ln NI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직선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더라. 이런 걸 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도너를 첨가했을 때 도너 덴시티가 ND라는 만큼 도너를 더핑시켰을 때 온도에 따라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온도 T가 이렇게 증가하면 전자의 밀도 N제를 구해보니까 아까 수식으로 보면 N제를 했고 ND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일정했다고. 그때는 뭡니까? NI보다는 ND가 매우 클 때야. 근데 실질적으로 NI의 그림을 그리면 온도에 따라서 NI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정확하게 내가 그린 건 아니고 하여튼 감소를 해요.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ND가 요만큼 있으면은 이 영역에서는 ND가 NI 이게 NI거든요. NI보다 큰 영역 이 영역에서는 맞아떨어져. 그래서 N0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요 영역이 가면 뭐 돼요? ND하고 NI가 비교할 만큼 작아. 그럼 아까 수식이 안 맞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넣으면은 여기에 전자의 밀도가 약간 증가합니다. 이렇게 따라가. 그래서 이 영역이 가버리면
도너 덴시티를 ND만큼 넣더라도 이 온도 이상에서는 진성 반도체가 돼버려. 온도가 올라가면 진성 반도체의 캐리어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너 레벨보다 더 많아져 버리면 걔가 반도체를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진성 반도체에서 캐리어 농도가 매우 작아서 ND가 크면 전자의 밀도는 그냥 ND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밀도를 그리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낮은 온도로 가면 또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온화가 100%가 안 돼서 그래요. 이온화가 10%, 90% 되니까 ND만큼 넣어도 ND가 되는 게 아니고 0.9ND, 0.8ND, 0.1ND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지. 100개를 돈을 넣었어. 100개가 다 이온화가 되면은 그 100개가 전자가 되는데 얘가 90개밖에 이온화가 안 돼서 10개밖에 이온화가 안 돼서 그러면 전자가 작아지죠. 이온화가 돼야 돈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즉 여기서 전자가 올라가야 얘가 이온화가 되는 거니까 이온화 안 된 거는 전자를 안 내놨기 때문에 그건 돈의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도너가 이온화가 안 됐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0도 K가 되면은 전자의 밀도는 제로가 돼버리죠. 도너를 아무리 넣더라도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전자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성 반도체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요건 잘 봐요. 축이 T분의 1이고, 요거는 T입니다. 요렇게가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직선관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NI가 따라서 올라간다고, 증가한다고. 그걸 갖다가 리니어 눈금으로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ND만한 도핑 레이트를 넣었어. 그래서 ND가 NI보다 큰 영역에서는 그냥 N0는 ND가 성립하는데 ND가 NI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면은 근해 공식학계 이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라운딩이 찌고 어브레 거꾸로 ND보다 NI가 크면 ND가 무시돼 버려요. 그래서 N0가 NI가 되는 거죠. 요 영역에서는. 그리고 P0는 오게 돼요. 역시 NI가 돼. 왜? N0, P0는 NI 자승이 돼야 되니까. 요 영역은 N0는 ND가 되고 P0는 ND분의 NI 자승이 되고 그쵸? 이 영역은 정확하게 몰라요. 얼마만큼 이온화되었는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10%가 이온화됐다. 그러면 전자의 밀도는 0.1ND. 1%가 이온화됐다? 그럼 0.01ND. 이런 식으로. 그 0.01ND하고 이 온도에서 이온화가 안 됐으면은 이 NI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 NI보다는 커. 이온화가 덜 돼도. 즉, 이런 의미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시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도너 레벨에 있는 전자도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지 못해갖고 이온화가 덜 됐는데 그런 와중에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NI가 거의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I하고 ND하고 비교했을 때 적어서 NI가 커서 이 식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요 식이 원래는 올 때는 N0는 ND가 아니고 ND에서 이온화가 얼마가 됐냐에 의해서 N0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ND가 100% 다 이온화가 안 됐기 때문에 N0가 작아져요. 자, ND in N-type semiconductor에서 온도와 페르미 레벨의 관계. 자, 어떤 수식을 쓰느냐 하면은 ND, 전자의 밀도는 진성 반도체의 전자의 밀도 곱하기 익스포넨셜 KT분의 EF 마이너스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 근데 이것이 바로 첨가된 도너 덴시티하고 같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EF-EFI는 KT의 ln에 ni분의 nd. 자, 이 수식으로 감아들다 보면요. ni가 만약 일정하다면 nd도 일정할 거니까 얘가 전체가 일정하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쵸? nd가 ni면 진성반도체면 그러니까 nd하고 ni하고 같으면은 제로가 됩니다. EF-EFI가 제로. 요게 제로로 합시다. 어떤 온도에서 만약에 nd가 ni하고 같으면은 제로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면 온도에 따라서 도너 레벨이 이렇게 였을 때 요 영역에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nd는 일정한지 몰라도 ni 값 자체가 감소를 해요. nd는 일정해도 ni 값이 감소하니까 요 간격이 요 값을 만듭니다. 그렇죠? 요 값을 만들어서 이 값 전체가 요 간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값이 크죠? 그런데 요 t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t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감소 요인이야. 얘는 증가 요인이고. 그러면 얘가 감소하는 속도가 빠를지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를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그림으로 봐서는 좀 곤란하고 이게 어느 게 빠를지 모를 거니까 우리가 정확한 수식을 갖고 과연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ni가 변하는 거니까 nit는 b의 t의 2분의 3승의 익스포넨셜 KT의 2KT분의 마이너스 EG 이렇게 나왔습니다. NIT가 그렇죠? 그러면은 NI는 왜 되겠어요? LNB 플러스 2분의 3의 LNT 플러스 마이너스 2KT분의 EG. 자, 그러면 저 EF-EI는 왜 되겠어요? KT의 전체의 ln-nd 마이너스 ln-nit니까 마이너스 ln-b 마이너스 2분의 3 ln-t 플러스 2kt분의 2g. 자, 곱해 들어가면은 kt의 ln-na 마이너스 ln-kt의 ln-b 여기에 곱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3 KT의 LNT 여기 곱해 들어가면 플러스 2분의 2G가 됩니다. 자, 얘 온도에 대한 함수 아니죠? 얘도 온도에 대한 함수는 아니에요. 이 B 온도의 함수 다시 끄집어내놨으니까 상수예요. ND도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는 얘밖에 없어. T가 증가하면 어디예요? 마이너스 값이니까 감소하죠.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를 하지. 거기 어느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요 영역으로 들어가면 뭐해야 돼, 이제? 여기에서는, 요 영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D가 NI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N0는 ND 해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는 N0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영역에서는 N0가 ND가 되니까 ND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영역이 들어가면 못 쓰죠? 그래서 요 영역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해도 이 영역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자의 밀도 N0가 ND가 아니고 NI예요. NI가 어떻게 돼요? 1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EF하고 EFI 차이가 제로가 돼버려. 그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여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0도가 아니고 여기가 0도라면 바로 요 온도가 되는 거죠. 요 온도가 되면 그때는 첨가한 ND하고 온도에 따라서 NI 값하고 NI가 ND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제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페르미 레벨이 변동이 없습니다. 왜?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냥 N0는 Ni니까. ND가 증가하면 뭐 되겠어요? ND가 여기 있던 것이 여기 있으면 NI가 되는 영역이 어느 쪽으로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0의 17성, 얘는 10의 18성 이렇게 덴시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은 EFI에 일정하게 되는 거죠. 책에 있는 그림은 저걸 그려놓은 게 아니고요. EC, EV, 그 다음에 여기가 EFI가 있어. EFI가 있은 거니까, 여기 있으니까, EFI는 온도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쵸? 왜? N0, P0가 다 같이 NI거든요. 얘가 증가하면 얘도 따로 증가해. N0도 증가하고, P0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은 온도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일로 가면은 N타입이 되는 거고, 일로 가면 P타입이 되는 거니까. 못 움직인다고. 센터에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10의 17성계일 때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감소해서 제로가 되고, 10의 18성이 되면은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감소하고, 이게 페르미 레벨이 변화예요. 변화 양상.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같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책에 있는 그림이 여러 개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P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페르미. 도너를 첨가했든지 억셉트 이온을 첨가했을 때 온도에 따라서 내가 도너를 였는데도 인트리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첨가된 도너만큼 전자가 안 생기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첨가한 ND만큼 N0가 생기고 첨가한 NA만큼 P0가 생기는데 그 ND 값에 따라서 도너 레벨이,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반도체 소자를 해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이해하는데 페르미 레벨을 갖고 많이 따져요. 자, 페르미 레벨은 물리에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값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만들어지는 페르미 레벨입니다. 그래서 페르미 레벨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페르미 레벨 위에는 전자가 비어있고 페르미 레벨 아래에는 전자가 차있던 개념이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약간의 변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가 차있을 자리가 허용된 데가 이렇게 있으면은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차있고 여기는 전자가 비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은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전자가 차있고 여기는 전자가 비어있는 그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하고 이 물질이 만약에 접합을 하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다른 두 개의 물질을 갖다가 접합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 P타입 만들고 여기 N타입 아껴처럼 만들면 P타입의 페르미 레벨하고 N타입의 페르미 레벨은 달라요. 위치가. 그렇죠? 서로 다른 페르미 레벨 물체를 붙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높은 쪽이 여기에 이만큼 돼요. 여기에 있는 전자는 여기는 전자가 비어 있고요. 여기는 전자가 차 있고 여기도 전자가 차 있고 여기는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전자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는 높은 에너지고 여기는 낮은 에너지니까 이 전자가 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가 페르미 레벨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전자가 차 있고 여기도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물. 하나는 물이 이만큼 차 있고 하나는 물이 이만큼 차 있어. 별부 열마 어디 돼요? 같아지죠?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오잖아. 그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 에너지가 다른 거죠. 여기에 있는 전자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있고 여기는 없을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에너지가 흘러서 이쪽으로 차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물질든지 접합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진다.
그거는 언제나 써먹는 거예요. 이럴 때. 열적 평행 상태에서는 모든 접합된 그 안에는 모든 물질의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진다. 금속하고 세미컨덕터를 합쳐도 금속에 있는 페르미 레벨하고 세미컨덕터에 있는 페르미 레벨이 같아지고 레벨이. 그러다가 이제 전압을 가하게 되면 달라져요. 왜? 전압을 가하는 그 순간 열정 평행 상태는 깨지니까. 그럼 전압을 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이오드에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 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지금은 열적 평행 상태니까 열적 평행 상태에서는 접합한 두 물질의 페르미 레벨은 같아진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